10페이지. 10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페이지 문제 풀어보세요.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1번. 답은 1번. 15초 뒤에 풀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 우리와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정한 어떤 구간,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바로 앞에서 봤던 개념이 뭐야? 어떤 구간에서 fx가 gx 이상이다가 항상 성립해야 돼 라고 나오면 fx-gx가 0 이상이다를 만족할 때 fx-gx의 최소값만 0 이상이면 돼 라고 풀었던 기억나시죠? 개념 정리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다 라고 놓고 결국 요 식, x에 관한 이 식을 f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다? 조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fx의 최소값 요것만 0 이상이면 돼 라고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fx의 최소값은요 어디에서 생긴다? 극소값 혹은 양끝값에서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극소값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조금 찾아볼 겁니다. 자, f-x 구하면 6x의 제곱 플러스 6x-12는 0이라고 나오네요. 6의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2, 1 마이너스는 여기 아래가 붙겠네. 즉 6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므로 x는 마이너스 2 혹은 x는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녀석은요 증가하는 3차함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바로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극소값의 위치가 1, f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제한된 변역이 있죠? x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는 어떤 0보다는 커야 돼 라고 했으므로 요 범위가 나왔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fx의 최소값입니다. 양끝값은 사실 의미가 없고 최소값은 바로 요 녀석이 되겠네요. 누구? f1. 결국 f1이 0 이상이다 라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k의 최대값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1, x자리에 1 대입했더니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는 0 이상이라고 나오네요. 자, 이 녀석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되죠. 넘어가면 k 이렇게 되네. 그러므로 k는 마이너스 7 이하다. k의 최대값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7이다 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로 답은 1번. 네. 자, 1까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녀석은 이제 끝났어. 이제 또
도함수의 활용은 활용인데요. 예, 위치 속도, 가속도와 관련된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념 좀 정리를 할 거고요. 이 녀석을 잘하면요, 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위치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위치가 아니고요. 그냥 X축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위치를 의미해. 되겠습니까? 나중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막 움직이는 위치는요. 어디에서 우리가 배운다? 이과 미적분에서 배울 거예요. 문이과 공통 미적분은 이런 녀석이 아니라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점이 이런 식으로 X축 위에서 오락가락 움직이는 이런 녀석의 위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치를 미분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요. 속도가 돼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역작용. 가속도를 적분하면요. 예,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미분은 모두 다 기준을 누구로 삼냐면요. 전부 다 시각을 기준으로 삼아요. 되겠습니까? 자, 어떤 특정한 시각 t에서 위치 x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위치 x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녀석을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속도가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리 수학에서 보통 속도 V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얘는 가속도가 되고요. 수학에서 보통 가속도는 스몰 a라는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위치라는 식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 위치는 뭐에 따라 바뀐다? 시각 t, 몇 초냐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즉 위치를 표현하는데 t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x는 ft야 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속도를 구하려고 해요. 자, 속도는 뭘 미분하면 된댔어? 위치 x를 시각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라고 했죠? 우린 그걸 어떻게 쓰냐면 x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dx를 t에 관해 미분할 거야. dt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dx, dt.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결국에는요. 요 ft라는 식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표현으로 f-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가속도 보도록 하자. 가속도는 속도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dv, dt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f-t를 한 번 더 미분했다 그래서 f의 2'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뭐의 표현이다? 얘든 위치의 표현. 얘든 속도의 표현. 얘든 전부 가속도와 동일한 표현이다예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나오건 우리는 좀 얘 속도네, 얘 가속도네, 얘 위치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 지우고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우리 위치를 표현할 때 보통 x축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한다? x는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시각 t에 따라 달라짐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다시 한번 ft라고 표현하는 거야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t초였어요. 자, 델타 t는 뭐야? 시각의 변화량이지. 델타 t만큼 시각이 변했을 때 점 P의 위치가 아닌 위치 변화량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려고 해요.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변화량. 우리가 보통 변화라는 표현은 델타를 이용해서 쓰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 뭐가 변했대? 위치가 변했대. 즉 델타 x 되겠습니까?
자, 요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를 하면 시각의 변화량에서 요 시각이 요렇게 있을 때의 위치에서 요렇게 있을 때의 위치를 빼버리면 그만큼이 딱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라고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3번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전피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예요. 자, 우리는 이 평균 속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수 ft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부터 접근할게요. 자, 속도라는 건 뭐야?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근데 평균 속도,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거. 델타 x가 뭔데? 위치의 변화량 되겠죠. 얘를 시각의 변화량으로 나눈 걸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커다란 위치를 시간으로 나눈 거 되겠습니까? 그런데 2번에 의하면 우리 델타 x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해?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이런 식의 분자에 오면 분모에는 원래 뭐가 와야 돼?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t가 와야 되지. 근데 t하고 마이너스 t 지워지면 결국 뭐만 남는다? 델타 t만 남는다요. 자, 우리는 예를 보면서 생각해야 돼. 이 앞에 만약에 리미트 델타 t는 0으로 갈 때만 붙으면 얘 뭡니까? 미분이 돼버리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도를 구해볼 거예요. 자,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속도. 속도는 선생님이 v라고 씁니다 라고 했죠? 근데 얘는요, 어떤 변화량이 아니야. 평균 속도가 아니라 바로 그 한 점, 한 시각에서의 속도야. 이게 바로 뭐야? 위치를 미분한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결국 우리가 표현을 할 때요, 이 평균 속도에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요것이 바로 속도의 개념이구나. 자, 그런데 델타 t분의 델타 x는 3번식에 의하면요, 델타 t 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라고 이런 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합니까? 보자. 델타 t가요 0으로 가. 우리는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t가 이렇게 한계에 달할 정도로 조그매진 거지. 이렇게 어떤 구간에 간격이 있었는데 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아주 작은 구간이 됐을 때 우리 얘 뭐라고 불러요? dt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각이 dt가 되면 x도 어떻게 돼? 점점 간극이 좁아들어서 아주 작은 간극이 되지?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dx라고 부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위에서 배웠던 속도라는 것은 dx, dt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속도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한다? f-t로 표현하기도 한다. 얘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이 이런 식 가르쳤죠.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ft-ft가 되면 0분의 ft-ft는 뭐라고 표현한다? f-t로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미분계수에서 많이 훈련시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다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 전피의 속도를 적습니다.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에, 자, 평균 변화율의 반대말 뭐야?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는 개념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 위치가 아니고 위치. 전피의 시각티에서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속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속력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묻자.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뭘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네? 방향성. 자, 우리가 나중에 기하 벡터로 가게 되면요. 스칼라량, 벡터량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스칼라량이라는 것은요.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벡터량이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럼 묻자. 속도하고 속력 중에 벡터에 속하는 건 누가 되겠어? 속도가 되는 거야. 속도는요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속력은 방향성이 없이 크기만 있어요. 즉 속도라는 것은 기준이 있을 때 얘 플러스 3m/s, 마이너스 3m/s 이런 식으로 부호가 붙을 수 있는 반면에 속력이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다 3m/s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에요. 즉 속도에다가 절대값만 씌워버리면 이것이 바로 속력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시각티에서의 전피의 가속도에 관한 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가속도는 선생님이 뭘 했어? 보통 스몰 a라고 씁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가속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가속도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뭐? 델타 v. 예, 속도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요.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즉 얘는요 dt분의 뭐가 되겠다? dv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dt분의 d, v는 우리가 f-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f-t를 시각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즉 f의 2't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용어를 봤을 때 아 얘가 뭘 의미하는구나 라고 좀 눈치를 잘 채셔야 됩니다. 자, 지워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수학이기는 하지만 속도, 속력의 개념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과학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거리 이러면 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리에 대응되는 벡터량으로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변위는 방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방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예, 동서남북 방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움직였어. 이때 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5m.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변위, 변한 위치를 표현하세요 라고 하면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5m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라는 것은요 커다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얘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는 5m인데 시간이 1초 걸렸다라고 했으므로 5m/s 이런 식으로 속력을 구해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속도는 뭐냐? 이 시간을요, 그 변위를요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변위의 크기도 5m잖아. 그리고 1초 걸렸잖아. 그러므로 얘는 속력이나 속도나 모두 구하면 그 크기 자체는 똑같이 5m/s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얘 얼만큼 움직여서 움직인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3m에서 몇 미터 움직였다?
7m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환 위치 구해봐라고 하면 무슨 방향입니까? 이 방향은 동북쪽이죠. 동북쪽으로 몇 미터 움직였어요? 5m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얘는 7m/s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5m/s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좀 두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